이번 시간에는 표본의 대표성, 표본의 크기, 표본 오차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성은 추출된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집합적인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만일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의 집합적인 특성과 거의 동일한 집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 표본은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표지법의 기본 논리는 만일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 내지 확률이 동일하도록 표본이 선정이 된다면 그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률표지법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확률표본은 비확률표본보다 대표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확률표지법은 표본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률 이론은 우리에게 표본의 대표성, 즉 표본의 정확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며, 바꾸어서 말하면 조사자가 추출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 크기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집 단위의 총수이며, 표본의 수는 모집단의 크기와 동질성 여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모집단의 크기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집단이 동질적인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개체를 표본으로 하더라도 대표성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것에는 동질성이 있을 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순 무작위 표지법의 경우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집단이 크고 또 이질적일수록 표본의 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커야 한다입니다. 동질적이라면 표본의 수는 작아도 된다는 말이죠. 또한 타당한 표본 설계에 따라서 선정된 표본이라면 그 규모가 반드시 크지 않더라도 모집단을 효율적으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최적의 표본 크기를 파악하는 이론적인 결정 요인, 내적 결정 요인과 조사의 적절성과 관련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실제적인 결정 요인, 외적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표본 크기의 이론적인 결정 요인은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뢰구간 접근법과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설검정 접근법이 있습니다. 신뢰구간 접근법은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접근법이며, 가설검정 접근법은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접근법으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최대 허용치를 정하고 이를 통하여 표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표본 크기의 이론적인 결정 요인으로 표 5-3 가설 검증에 수반되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에 대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가설에서 참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연가설이 제1종 오류는 연가설이 참인데도 이를 기각하는 오류를 말하며, 이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무죄인데 유죄로 판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2종 오류는 연가설이 거짓인데도 이를 기각하지 않는 오류를 말하며, 이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유죄인데 무죄로 판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본 크기의 실제적인 결정 요인입니다. 표본 크기의 실제적인 결정 요인으로는 표집 방법, 그리고 모집단의 성격, 시간과 비용, 연구자 및 조사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해야 하는데, 표본의 크기를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의 동질성 정도입니다. 모집단의 동질성이란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유사한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표본의 크기는 작아도 되지만, 모집단의 이질성이 크다면 표본의 크기는 커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성격이 동질성을 띠고 있다면 모집단의 크기가 작아도 되지만, 모집단의 성격이 이질적인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모집단의 크기를 훨씬 더 크게 해서 신뢰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표집 방법 및 조사 방법의 유형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주로 확률 표지법과 관련이 됩니다. 확률 표지법의 구체적인 표집 방법에 따라서 요구되는 신뢰도와 정확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필요한 표본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필요한 크기도 동질성일 때는 작아도 되고 이질성일 때는 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모집단에서 표집하기보다는 가능한 동질적인 하위 모집단으로 청하시키고 표집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청하를 통해서 각 계층들 내지 소집단들이 좀 더 동질적으로 형성되어서 다른 확률 표집법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표본으로 모집단을 잘 대표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한 집단에 여성과 남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만약 조사를 한다면 여성과 남성은 어떻습니까? 그 집단에서는 이질적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과 남성을 따로 여성끼리 모으고 남성끼리 모으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성으로 모인 그 팀은 동질적으로 되죠. 또 남성끼리 모이게 된 팀도 동질적으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청화 쪽으로 청화를 통해서 각 계층들 내지 소집단들을 좀 더 동질적으로 형성을 해서 다른 확률 표시법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으로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것이 이러한 방법입니다. 분석 범주 및 변수의 수입니다. 표본수를 결정하려면 한 변수 내에서 분석되는 범주의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 변수 내의 범주의 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범주에 일정한 수의 표본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표본의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표본의 크기는 더욱 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변수에 일정 수의 표본이 있어야 하고 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이 되고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표본 설계입니다. 표본을 선정할 때 표본 그 자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연구 문제의 특성, 기존의 연구 결과나 검증된 이론 등을 고려하여서 표본을 선정하면 비록 작은 크기의 표본일지라도 의미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구성된 표본 설계를 통해서 표집자 편의가 없는 표본을 만들어낸다면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는 큰 규모의 표본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 시간, 인력입니다.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과 인력입니다. 표본 하나에 대한 소요 비용이 일정하다고 간주하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대체로 비용, 시간, 인력 등에 있어서 표집 과정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표본 오차입니다. 표본 오차는 모집단의 값과 표본의 값의 값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모집단 전체의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본으로 하여서 얻어진 값을 토대로 연구자가 정한 일정한 신뢰 수준, 예를 들면 95% 또는 99%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추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땡땡땡 당에 대한 지지도는 25%인데 이 조사의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3%는 모집단 전체인 국민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의 값들을 가지고 추정한 확률적인 의미로서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가 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것이 표본 오차입니다. 표본 오차를 추정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본의 크기와 신뢰 구간 등입니다. 신뢰 수준을 높게 잡으면 오차가 커지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오차는 작아집니다.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직감정적으로 표본 오차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즉 모집단의 동질성 정도, 표집 방법 및 조사 방법의 유형, 그리고 분석 범주 및 변수의 수, 이론과 표본 설계,
그리고 비용과 시간, 인력 등도 표본 오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표준 오차입니다. 분산, 각 관찰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제곱한 것을 평균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을 제곱근한 값, 즉 표준 편차란 관찰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제곱한 것의 평균에 대한 제곱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오차의 사례로는 모집단 10만 명 중에 100명을 표본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들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점, 15점, 18점, 98점이었다면 그 표본의 산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론에서 문제로 계산을 하는 식은 표준 오차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 X는 어떻습니까? 100분의 10 더하기 15 더하기 18 더하기 점점점점점 더하기 98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면 좋겠죠. 표준 오차는 N 사례의 무작위적인 표본 추출을 계속했을 때 그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입니다. 즉 표준 오차란 각 표본 평균들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제곱한 것에 대하여 표본들의 수로 나누어서 제곱거를 취한값으로서 이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표준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표본들을 전부 조사해서 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표준 오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본수의 제곱근으로 루트 n으로 나눈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아래의 표로 나누어집니다. 비표본 오차입니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유발되는 오차가 아니라 설문지나 조사 자료의 작성 또는 인터뷰 과정에서 비롯되는 오류, 분석된 자료에 걸었던 해석, 자료 집계나 자료를 분석하는 도중에 발생되는 요인들, 응답자의 불성실한 태도 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오차를 말합니다.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표본 오차는 감소하지만 비표본 오차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표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